오늘은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2025년 기준으로 어르신 단독 가구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일 때 34만 2,514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 인정액은 이 한 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또 소득 평가액과 같이 이 다른 용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복지 정책 용어를 굉장히 좀 낯설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연금에 대한 이 소개에 앞서서 먼저 이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다. 이 말은 근로소득이 22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면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근로소득 가운데 이 공제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 437만 원, 또 부부 가구는 745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구 소득은 모든 가구 구성원이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또 사업소득, 또 재산소득, 또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인데 소득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지출을 일부 공제하고 난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하고요. 또 재산 가운데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소득이 제법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이 어르신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해당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한 사람이면 단독 가구라고 하고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부부 가구가 되는 겁니다. 이 다른 가족들이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함께 사는 가족의 수입이 약 437만 원이면 단독 가구 어르신 또 부부 두 분이 함께 가족과 살면 745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복지 정책 용어의 뭐 정의라든지 그 기준을 모르고 이 질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도 뭐 신청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금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은 전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한 값이고요.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이라면 해당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속하고 또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도 좀 헷갈리고 이 계산하는 법 역시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르신 부부 가구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소득 인정액이 월 364만 8천 원 이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득 인정액은 이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그 월급에서 112만 원을 공제하고 또 여기에 70%를 곱한 뒤에 기타 소득까지 더한 값이고요. 맞벌이 어르신이라면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씩 공제받고 또 추가로 30%를 더 공제받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어르신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이 372만
5,714원 이하면 소득 평가액이 182만 4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부 근로소득의 합계가 따져보면 745만 1,428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 주셔도 또 이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저런 공제를 다 하고 나면 이 소득이 제법 높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 부부 가구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 근로소득이 745만 원 이하일 때, 또 어르신 단독 가구는 437만 7,142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체로 어르신들은 뭐 국민연금을 받거나 또 개인연금처럼 이 사적 이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뭐 예금이자라든가 월세 수입처럼 또 재산 소득들이 또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타 소득으로 계산해서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이보다 낮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 단독 가구는 437만 원, 또 부부 가구는 이 745만 원 이하 정도면 웬만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또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환산액으로 이 표기를 하는데 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뒤에 뭐 금융재산이 있으면 2천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부채가 있다면 그 금액도 빼드리고요. 이 금액의 이제 소득 환산율이 4%인데 이 4%를 곱한 뒤에 12개월로 나눠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급여의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또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또 사치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이 현재 살고 있는 뭐 집 뭐 이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대부분 이제 주거유지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대도시 주민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또 중소도시 주민은 8,500만 원, 또 농어촌 1,2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 준비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거고요. 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이 고급 회원권은 뭐 골프나 승마, 콘도 회원권 등이 있고 또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또 가액을 소득 환산액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죠. 이 결국 이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가진 어르신이나 골프, 이 승마, 또 콘도와 같은 고급 회원권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다른 소득과 재산이 크게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반 재산은 금융재산에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높기 때문에 집이라던가 전세보증금처럼 주거용 재산으로 가진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기 쉽고 또 최고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나 뭐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해지겠죠. 네.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어르신이 대도시에 산다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의 4%를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눠보면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21만 6,666원, 그러니까 월 21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중소도시에 산다면 8,500만 원을 공제받고 소득 환산액은 38만 원 정도, 또 농어촌에 산다면 7,250만 원을 공제받아서 소득 환산액은 42만 5천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네. 그럼 이 2억짜리 집이 아니라 만약에 현금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면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2천만 원을 공제받고 남은 1억 8천만 원에 4%를 곱하고 또 12개월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소득 환산액이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매월 6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있다면 그거를 계산해서 매월 이분은 60만 원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2025년 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해가 바뀌게 되면 그런 복지 기준들도 바뀌고 금액 역시 달라질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일단은 신청을 해봐야 하는 건데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의 기준 하위 70%에 속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라든가 또 배우자가 아니면 신청하고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2025년에 수급자 선정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전 기준액은 작년 2024년에 비교해 봤을 때 15만 원이 인상이 됐고요. 또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작년보다 24만 원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어르신도 뭐 소득이 줄었거나 또 재산이 준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최근 이 경제 동향이 이렇게 나빠지면서 이 건물과 토지처럼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든 분들 이런 분들도 일단은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 영영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이 탈락하신 수급 희망자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신청한 분이 5년간 이력을 관리받을 수 있고요. 또 수급자로 측정될 수도 있지만 이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력 관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도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아도 올해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안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과거에 신청했지만 이 근소한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새로 신청하시면 올해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적으로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발급한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같은 이런 서류가 있다면 사실 이혼이 인정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구가 아닌 단독 가구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초연금 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일단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가 있죠.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이 복지로 자주 언급을 했는데요. 이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가장 쉽고요. 이 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까. 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 농어촌처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생일이 속한 달, 이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께서는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용어가 어렵고 또 계산법도 복잡하지만 이 탈락했더라도 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또 5년간 해준다고 하니까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애매하다면 일단은 신청부터 해놓고 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